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윤은길의 소설 장마 학습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학습지 펴시고요. 자,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불러일으킨 이념의 대립을 민족의 동질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민족의 화해에 대한 열망을 샤머니즘이라는 토속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작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상하는 표현이란 말이라고 했죠. 자, 이 글은 샤머니즘이라는 말에 조금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 글은 토속적 샤머니라는데 토속적을 생략하고 샤머니즘을 봤을 때 이 글의 샤머니즘 요소는 수업을 하면서 있어요. 뭐 점쟁이를 믿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장명등이 꺼진 것에 대해서 장명등 알죠? 장명등 삼촌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켜놓은 장명등이 꺼진 장면이 뭐 삼촌의 귀환이 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구렁이가 등장하는 것. 요거는 아직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샤머니즘 요소가 되겠고요. 이거는 토속적이면서 샤머니즘이라 했는데 소속적이란 것은 뭐 향토적인 소재를 썼다. 또 예전에 우리 옛날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앙과 함께 어휘에 있어서도 사투리 같은 거 쓰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토속적이라고 했어요. 자, 이 글은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요. 사투리를 구어체로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말을 하는 부분은 사투리를 아주 평소 말을 하듯이 그대로 소설 작품에 옮겨 놨죠. 이렇게 사투리를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언 사투리를 구어체로 잘 표현한 것은 소설에 생동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생생한 현장감이라고도 하나요? 현장감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갈래는 어떠냐? 중편 소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원고지 60, 70매의 단편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긴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지 않고 그러려면 교과서에 너무 많은 양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실려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실려 있고 위기의 중간 부분과 뒷부분이 실려 있어요. 자, 이 글의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죠.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여름의 장마라는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경이 소개되어 있으면 자, 구체적인 배경 요것도 수업 시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배경이 구체적이면 개연성을 부여해요. 개연성이 뭐냐면 있음직한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이 현실감은 유의해야 될 것이 사실성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있음직한 느낌을 줘요. 그 다음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도 했었고 오늘 뒤쪽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주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의 특징은 민족의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무속신앙, 다르게 말하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결국 이 말은 우리 민족 내에 이루어진 문제는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믿어온 그런 정서를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 꼭 샤머니즘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거는 읽어볼 수 있죠. 장마에 나타난 갈등과 해결 방식 보겠습니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에요. 나가 등장하면 일단 1인칭 시점이라 했다. 그치?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주동인물 역할을 하지 않고 바로 이 글의 핵심적인 인물은 빨치산을 아들로 둔 할머니와 국군을 아들로 둔 외할머니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갈등이 아니라
어린 내가 바라본 할머니, 두 할머니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갈등인데요. 이 할머니의 갈등은 결국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는 장마라는 배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목도 장마잖아요. 소설 속에 사용된 모든 장치는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것들로만 이루어졌어요. 만약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 교과서에 실린 만큼의 대단한 소설이 되지 못했겠지.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동안의 긴 장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장마는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도 장마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죠. 삼촌의 전사 소식이 오자 할머니는 장마가 시작될 때 막 미친 듯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산을 향해서 저 빨치산들 다 썰어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때 외할머니는 그 말이 마치 자기의 아들인 나의 삼촌에 해당되겠죠. 삼촌을 죽으라는 저주로 받아들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 나중에 다시 장마가 그칠 쯤에 해소됩니다. 장마는 길게 내리는 비죠. 그 긴 비는 오랜 기간 지속된 가족 사이의 불황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전쟁의 비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글의 시점은요. 이 글은 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의 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어린 소년의 시점이기 때문에 어른의 시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의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 있는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의 시점은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이 장마라는 소설과 관련돼서 전국연합고사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요. 이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중에서 어떤 반에 쓴 수정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정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1의 3에 보면 여기에 보면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1인칭만 있대서 1인칭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풀이를 좀 할게요. 서술자가 가글을 해상하며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가글을 해상하면 1인칭 주인공 아니면 1인칭 관찰자고요. 나가 없으면 상인칭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1인칭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한다. 요 사건의 개입은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고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알고 있어요. 심리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했다 하면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상관없이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일 거고 나가 없으면 3인칭 관찰자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전지란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한자 말이죠. 모든 걸 아는 거, 신처럼 신과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신. 이때 우리 고무신 아니에요. 운동 아니에요. 신, 귀신 신자 신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하고요. 이 전지적 작가에 해당되는 시점은 사건을 요약 설명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심리를 모두 알고 있기도 한 그런 거죠.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시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장마라는 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또 1인칭이란 말 없으니까 요거 찾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소설의 특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간 관계상 장마를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소설의 특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소설의 특징을 보면요.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허구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여줍니다. 그걸 허구성 픽션이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진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설의 두 번째 특징이 진실성인데요. 사실은 아니고 허구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따뜻한 마음, 휴머니즘을 다루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 그 다음 산문이니까 산문성이겠죠. 그 다음 서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소설이죠. 그래서 서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간의 흐름은 순행일 수도 있고 역행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들어간다는 것. 서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 사회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말이 있네요. 개연성. 어떤 일이 이름 남직하다,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있음직하다 하면 더 쉽겠죠. 그죠? 있음직한 이야기다 하면요. 개연성이에요. 자, 소설이 개연성이 있어야 재밌겠지.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스토리에 우연성만 남발되면 요건 재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전 소설은 우연성이 남발되지만 현대 소설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연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시점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 했죠? 1인 소설은 내가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인데 내가 주인공이면 주인공, 관찰자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장마는 요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반면에 내가 없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3인칭 전지적 작가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요걸 생략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떤 역할인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번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볼까요?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 사건, 상황 따위를 묘사하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주인공의 속마음을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리 묘사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제 제시법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장치는 주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서사 갈래인 소설뿐 아니라 서정 갈래인 시에서도 시에 사용된 문장 수사법, 구성, 구조, 운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설에, 시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장치들은 모두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야. 마찬가지야. 서사갈래인 소설에서도 이 모든 장치는 주제를 향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속에서 배경이 하는 역할. 아까 그 시간적 배경 얘기했죠? 소설에서 구체적 시간이 구체적 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면 현실감을 줍니다. 6.25 사변은 옛날 말이다. 그치? 옛날 사람 같네. 6.25 전쟁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은 현실감을 부여하고요. 또 장마라는 그 어떤 그 계절적 배경은 암울한 분위기, 부정적 상황, 비극적 상황, 부정, 우울한 상황,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암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마라는 시간이 인물들에게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하고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걸 나타냅니다. 배경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암시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복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배경뿐 아니라 소재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이 소설의 소재 중에 장명등이라고 등장했었어요. 이 장명등을 켜놓는 것은 삼촌을 기다리는 거죠. 할머니가 켜놨잖아. 근데 그게 꺼지는 것은 불이 꺼지는 순간 삼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삼촌이 집에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는데 이 소재도 앞쪽에 나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작품 속에서 배경을 얘기하다 갑자기 소재로 갔는데요. 이런 배경은 모두 주제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은 요거는 우리 이번에 배운 그 장마는 과거를 해상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해당되는 작품이 나오면 설명할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달거나 선생님에게 연락해 주세요.